여러분 회 자주 드시나요? 여름철 시원한 회 한 접시 정말 맛있죠. 그런데 최근 서해안에서 치사율 50%에 달하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되면서 피상이 걸렸어요. 특히 고위험군은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비브리오 폐혈증의 위험과 예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해산물을 먹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건강 지키는 방법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건강비밀 상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 4월 14일 전북 서해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되면서 물놀이와 해산물 섭취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특히 이번 검출은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이나 빨리 확인된 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의 위험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시작해 볼게요. 비브리오 폐혈증,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대체 어떤 질병이길래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에요. 이 세균은 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활발하게 증식해요.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잘 번식하는 특성이 있죠. 전북 서해안, 특히 군산, 고창, 부안 같은 지역의 해수나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됩니다. 문제는 이 세균이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이에요.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지만 간 질환자나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폐혈증은 혈액 속으로 세균이 침투해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인데 치사율이 무려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감염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위험군은 정말 주의가 필요해요. 여름철 회나 해산물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겠죠. 비브리오 폐혈증의 증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감염 후 평균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기에는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피부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붓거나 발적, 반상출혈, 수포, 궤양 같은 증상이 보이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폐혈증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평소 간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다면 해산물 섭취 후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왜 이번 검출이 더 위험한 걸까요? 이번 전북 서해안 비브리오 폐혈증균 검출은 왜 더 주목받고 있을까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서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어요. 이는 지난해 첫 검출 시기인 4월 23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시점이죠. 연구원은 이 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점점 더 빨리 올라가면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해수 온도가 더 상승하면 세균이 더욱 활발히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놀이나 해산물 섭취가 많아지는 시기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패류는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해 드세요.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회나 날 해산물을 먹을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8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회를 즐겨 드신다면 가열 조리된 해산물로 대체해 보세요. 두 번째, 해산물은 5도 이하에서 저온 보관하세요.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따뜻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하지만 저온에서는 증식이 억제됩니다. 구매한 해산물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상온에 오래 두는 습관이 있다면 냉장 보관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해수에 피부 상처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상처를 통해 체내로 침투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손이나 발에 상처가 있다면 방수밴드를 붙이거나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갔다면 샤워 후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세요. 네 번째,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해산물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으면 세균이 손을 통해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손 씻기를 소홀히 한다면 이제부터 철저히 관리해보세요. 고위험군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고위험군은 비브리오 폐혈증에 더 취약하니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해요. 고위험군에는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 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폐혈증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여름철날 해산물 섭취를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특히 회나 굴 같은 날것은 위험도가 높으니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또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상처 관리에 더 신경 쓰세요. 간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다면 여름철 해산물 섭취와 물놀이 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발열, 오한,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부에 수포, 발적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증상이 나타난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른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죠.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나 피부 병변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대처가 늦어지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절대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해산물을 먹은 후 몸 상태가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보세요. 오늘 비브리오 폐혈증의 위험과 예방법 잘 들으셨나요? 서해안에서 검출된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해요. 특히 고위험군은 더 주의가 필요하니 어패류를 85도 이상에서 익혀 드시고 저온 보관, 상처 관리, 손 씻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해산물을 어떻게 드시나요? 여름철 물놀이나 해산물 섭취 시 어떤 예방법을 실천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팁 정말 기대돼요. 이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